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피파 월드컵 결승전 역대 최다 진출국. 강력한 조직력으로 월드컵 4회 우승으로 브라질에 이어 우승 횟수 2위, 유로도 결승전 최다 진출국이자 스페인에 이어 우승 횟수 2위, 첫 월드컵 불참과 1950년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으로 출전 금지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19번의 월드컵에 모두 진출한 월드컵 개근 국가입니다. 2002년부터 4개 대회 연속 4강 진출이라는 넘사벽 기록도 갖고 있죠. 녹슨 전차라는 오명을 딛고 2014 월드컵 우승에 성공.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월드컵 전성기의 정점이었습니다. 우승 이후 월드컵 2대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에 아픔을 겪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동서로 분단된 이후 1950년 9월 피파 회원 자격이 복구된 독일. 소독은 출전 금지가 풀린 첫 메이저 대회인 1954 스위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다음 대회에서 스웨덴에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한 서독은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선 유고슬라비아에 패하며 4강 진출이 좌절됩니다. 이 충격으로 서독은 통합 프로리그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1963년 분데스리가를 출범시키죠. 7, 80년대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 중 하나가 된 분데스리가를 바탕으로 서독은 1974년 자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베켄바우어, 게르트 밀러, 제프 마이어 등 베스트 11 중 6명이 바이에른 미넨 소속. 여기에 오베라트의 플레이메이킹이 더해지며 월드컵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상대는 토탈 사커의 네덜란드였죠. 베르디 포크츠가 크루이프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베켄바우의 조율 능력이 더해진 서독은 네덜란드를 2대1로 꺾으며 두 번째 우승에 성공합니다. 세대교체 이후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서독. 그러나 24강에서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승부 담아 희혼의 수치라 불리는 사건이 터지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서독과 오스트리아 두 팀이 2라운드 진출 요건을 달성하자 의도적으로 볼만 돌리는 경기를 한 사건이었죠. 이 경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같은 시간대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베켄바워가 독일의 감독으로 팀을 이끕니다. 결승에 진출한 서독은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에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고 말죠. 독일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콩라인을 탈출합니다.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유고슬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대파하는 공격력으로 16강에 오른 서독은 네덜란드를 6탄전 끝에 2대1로 제압합니다. 8강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꺾은 서독은 준결승에서 리네커의 잉글랜드마저 잡아내죠. 그리고 결승전 다시 만난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서독은 브레메의 PK 결승골로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마테우스는 이 대회 4골을 넣으며 득점 2위를 차지했고 그의 발롱드르를 차지하죠. 통일된 독일로 출전한 94 미국 월드컵. 이때부터 독일은 쇠락합니다. 조별리그부터 시원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독일은 8강에서 불가리아에 1대2 역전패를 당하며 16년 만에 4강 진출에 실패하죠. 그런데 6년 만에 4강 진출하지 못한 게 쇠락이라 표현하는 것도 부럽습니다. 이때부터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균 연령이 31세로 94 월드컵 최고령 팀이었고 경기력도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로 96에서 마테우스를 대신해 마티아스 잠머가 투입. 공격진의 비에오프가 맹활약하며 우승에 성공한 독일은 98 프랑스 월드컵에 도전합니다. 하필 이때 잠머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어 37세가 된 마테우스가 대신 출전하게 되죠. 그리고 8강에 진출한 독일은 크로아티아를 만납니다. 독일 감독 베르디 포크츠는 크로아티아쯤이야 잽도 안 된다며 비웃었죠. 결과는 독일의 대패였습니다. 나이든 녹슨 전차는 크로아티아 영건들의 빠른 발을 막는 데 실패했고 0대3으로 패하고 맙니다. 이 충격으로 베르디 포크츠는 대표팀 감독을 사임하게 되죠. 유로 2000 조별리그에서는 잉글랜드의 0대1 패배, 포르투갈에 무려 0대3으로 패배하며 1무 2패, 조최하위로 탈락하는 독일이었습니다. 2002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선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1대5로 대패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만납니다. 1차전도 0대1로 끌려가는 상황. 이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발락이었죠. 발락의 동점골로 1대1로 비긴 독일은 2차전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본선 2조에 속한 독일은 아일랜드, 카메룬, 사우디와 한 조가 되죠. 첫 상대 사우디를 8대0으로 대파한 독일. 클로제는 헤더로만 3골을 뽑아내며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독일은 탄탄한 피지컬과 힘, 높이에 힘입어 단순한 전술로 다득점에 성공하죠.
2차전 아일랜드를 상대로도 클로제가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사우디전 기세를 이어갑니다. 이후 아일랜드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며 고전하던 독일은 후반 추가 시간 아일랜드의 번개 같은 역습 한 방에 수비진이 뚫립니다. 로비킨이 마무리하며 1대1 무승부를 거둔 독일. 마지막 상대 카메룬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 전반부터 거칠고 지저분한 파울을 하며 싸우는 양팀. 독일의 단순 무식한 공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카메룬이 일방적으로 독일을 몰아붙이는 경기. 올리버 칸 혼자만의 선방으로 힘겹게 버티는 독일이었습니다. 전반 41분 수비수 라멜로프까지 퇴장당해 독일의 조별리그 탈락이 현실화되어가는 상황. 그러나 후반 50분 보데의 슛이 카메룬 골문에 꽂히면서 독일의 페이스로 경기가 흐릅니다. 카메룬도 몰아붙였으나 골 결정력이 부족했죠. 클로제가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고전 끝에 2대0으로 승리하는 독일. 카메룬과 독일 양팀을 합쳐 16장의 경고가 나왔고 각 팀의 선수 한 명씩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16강 상대는 파라과이. 이 경기는 너무 지루해서 최악의 경기로 남아있습니다. 차범근 해설위원이 독일 경기 중 가장 경기 내용이 나빴다고 혹평했을 정도였죠. 이를 전해들은 독일 감독 루디 펠러가 차범이 레버쿠젠에 있을 때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는 인터뷰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레버쿠젠의 모기업인 바이엘이 아스피린 제조사였기 때문이죠. 독일 언론도 차범이 옳았다며 지지하자 루디 펠러는 비난을 받습니다. 결국 필러가 차범에게 사과하며 이슈는 마무리되죠. 경기 종료 직전 뇌빌의 골로 1대0으로 승리한 독일. 8강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시종일관 볼을 점유했고 슈팅 횟수도 훨씬 앞서는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도 칸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미국이 4강에 진출했을 가능성도 컸던 경기입니다. 미국 수비수 버울터가 골문 안으로 차던 유효 슈팅이 프링스의 손을 맞고 나온 상황. 미국의 페널티킥을 줘야 할 상황이었으나 주심이 그냥 넘어감으로써 미국은 한 골을 도둑맞게 됩니다. 운 좋게 넘어가며 1대0으로 미국을 잡은 독일. 4강 상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독일의 경기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비해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걸 우리도 느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독일은 올리버 칸이 있었습니다. 올리버 칸을 뚫어내지 못한 대한민국은 발락에게 결승골을 먹히며 4강에서 멈추게 되죠. 확실히 독일이 대진운도 좋지만 실점을 하지 않기에 결승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결승 상대는 브라질. 강철 같은 방패를 자랑하던 독일의 수비진은 호나우두에게 2골을 내주며 0대2로 패배합니다. 독일의 이 대회 유일한 2실점 경기였죠.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한 독일은 4년 뒤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선 4강 이탈리아에 패하며 3위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독일의 공격력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 2006 독일 월드컵을 마무리하고 클린스만이 휴식을 이유로 사임. 후임으로 수석 코치였던 요아임 레프가 감독으로 승격됩니다. 클린스만 체제에서도 전술 부분을 맡았던 레프. 2010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얼굴들도 대거 등장합니다. 토마스 밀러, 외질, 캐디라, 보아텍, 노이어까지. 그리고 시작된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D조에 속한 독일은 가나, 호주, 세르비아와 한 조가 됩니다. 첫 번째 상대 호주를 4대0으로 대파한 독일. 세계대회 연속 첫 경기 4득점 이상을 뽑아내는 괴력을 과시합니다. 다음 상대는 세르비아. 전반 초반부터 포돌스키와 클로제를 앞세워 세르비아를 공격하는 독일. 승부의 균형은 의외의 요소에서 흔들립니다. 클로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위기가 온 독일. 1분 뒤 요바노비치가 선제골을 넣으며 세르비아가 1대0으로 앞서 나가죠. 마네를 노리는 독일. 후반 16분 비디치의 파울로 PK를 얻은 독일. 그러나 포돌스키가 실축하며 동점골의 기회를 날립니다. 이후 세르비아의 우주방어를 뚫어내지 못하며 0대1로 패배한 독일이었습니다. 이후 3차전에서 만난 가나를 상대로 후반 60분 외질이 중거리 슛을 장렬시키며 가까스로 1대0으로 승리합니다. 16강 상대는 잉글랜드. 전반 19분 노이어의 골킥을 받은 클로제가 골대로 제도하는 슈팅 성공시키며 독일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반 31분 포돌스키가 추가골을 넣으며 전세는 독일로 기울어가죠. 잉글랜드는 대포를 앞세워 역습을 노렸으나 독일의 탄탄한 수비에 저지당합니다. 전반 39분 업슨의 헤더로 한 골을 만회하는 잉글랜드. 흐름을 타고 램파드의 중거리 슛이 상대 골라인을 넘겼으나 심판은 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오심이었으나 판정을 되돌리지 못한 잉글랜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동점골을 위해 라인을 끌어올렸으나 이것은 독일의 역습을 허용하는 골이 됐고 밀러가 2골을 추가 4대1로 8강 진출에 성공하는 독일이었습니다.
1954년 이후 56년간 15회 연속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대기록이었죠. 8강 상대는 아르헨티나, 선제골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터집니다. 슈바인슈타이거가 올린 프리킥을 밀러가 헤더로 방향만 바꾸며 선제골을 기록. 아르헨티나는 특유의 공격 템포를 살려서 동점을 노립니다. 하지만 좌우의 람과 보아텐, 골키퍼 노이어가 버티고 있는 독일의 골키는 역부족이었죠. 후반에도 밀어붙이는 아르헨티나, 디마리아의 중거리 슛은 골문을 벗어납니다. 이후 밀러가 넘어지면서 찔러준 공을 포돌스키가 클로제에게 패스, 클로제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2대0. 아르헨티나가 득점을 노렸으나 독일의 수비가 너무나 굳건합니다. 여기에 수비진까지 무너지며 슈바인슈타이거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하는 아르헨티나. 아게로를 투입하는 마라도나 감독. 그런데 역습까지 허용하며 클로제가 추가골을 넣은 독일은 4대0으로 아르헨티나를 침몰시킵니다. 래프의 독일은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선제골을 넣으면 지지 않는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4강 상대는 스페인, 유로 2008에서의 패배를 서력해야 하는 독일. 밀러는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스페인은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공세를 이어갑니다. 독일은 간간히 역습 찬스가 나면 기회를 만들어가는 양상. 독일의 수비가 강했으나 스페인의 수비진도 워낙 강했기에 다소 루즈한 경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후반전, 스페인이 주도하는 반코트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니에스타가 폭넓은 활동량으로 독일을 압박하고 라모스도 활발히 오버래핑을 시도하죠. 그러던 후반 72분, 사비가 올린 코너킥을 푸요리 헤더로 마무리하며 1대0으로 리드를 잡는 스페인. 케디라를 빼고 고메주를 투입하며 초강수를 두는 독일. 그러나 통하지 않으면서 스페인이 결승으로 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스페인은 우루과이를 3대2로 잡아내며 이번 월드컵도 3위를 기록하며 마무리하죠. 절치부심한 래프의 독일은 다음 월드컵을 노립니다. 지역 예선을 9승 1무 압도적인 기량으로 통과하며 본선 진출에 성공한 독일. 조별리그 G조에서 미국, 포르투갈, 가나와 한조가 됩니다. 첫 번째 상대는 포르투갈. 빅매치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경기는 원사이드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비는 불안했고 전반 10분 만에 PK를 내주고 말죠. 밀러가 성공시키며 1대0. 전반 31분 크로스가 올린 공을 훈멜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2대0. 갈 길이 바쁜 포르투갈이었으나 페페가 대형 사고를 칩니다. 밀러에게 박치기를 시전하며 스트레이트 퇴장을 당하죠. 지고 있는 상황에 센터백이 퇴장당한 포르투갈은 밀러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며 4대0으로 대패합니다. 2차전 상대는 가나. 후반전 2대1로 끌려가던 독일은 클로제가 개인 통산 월드컵 15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상대는 미국. 독일은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내며 공격했으나 미국의 수비진을 뚫지 못합니다. 팀 하워드 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여러 차례 빛나는 경기. 후반 55분 밀러에게 흐른 볼 그대로 중거리 슛을 날려 선제골을 뽑아내는 독일. 미국이 간간히 역습했으나 빈공에 그쳤고 경기는 종료.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16강 상대는 알제리. 경기 초반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압박하는 알제리. 독일은 서서히 경기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만 급했죠. 여기에 훈멜스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대체 자원 메르테사커는 발이 느렸기에 알제리는 이 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위기 상황 때마다 노이어가 뛰어나와 득점을 막아줬죠. 노이어의 히트맨만 봐도 그가 얼마나 뛰어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알제리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독일과 대등하게 싸우는 알제리. 알제리가 1승 재물이라던 우리나라의 멘트가 부끄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떨어진 알제리의 압박이 헐거워집니다. 연장전에 들어간 알제리 선수들의 발이 많이 느려진 상황.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펼치는 독일. 슈얼레가 득점에 성공하며 1대0이 됩니다.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외질이 추가골을 넣으며 2대0까지 벌어진 경기. 이후 자부가 한 골을 만회했으나 시간은 부족했고 독일이 8강으로 진출합니다. 8강 상대는 프랑스. 선제골은 전반 12분 만에 나옵니다. 크로스가 올린 공을 훈멜스가 헤더로 마무리 지으며 1대0을 만드는 독일. 전반 34분 발부에 나가 슈팅으로 연결한 공을 노이어의 선방에 막힙니다. 이후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공격을 차단하는 독일. 벤제마의 회심의 슛이 노이어에 걸리면서 경기는 종료. 독일의 1대0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월드컵 최초 4연속 4강 진출에 성공하는 독일. 선제골만 넣으면 절대 지지 않는 독일의 승리 공식은 준결승에서도 이어질 것인가. 4강 상대는 브라질. 경기는 충격적인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전반에만 5골이 나오는 경기. 득점은 모두 독일이 한 것이었습니다.
후반에 브라질이 정신줄을 잡고 공격을 퍼부었으나 노이어의 선방에 무력화되며 힘을 잃은 브라질. 노이어한테 그만 좀 막으라고 말해주고 싶은 상황. 브라질 프레드는 킥오프만 5번을 하면서 히트맵이 센터 서클에만 깔끔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치 없는 독일은 후반에도 2골을 추가하며 7대0을 만듭니다. 한 골을 만회한 브라질, 결과는 7대1 독일의 승리. 브라질의 비극을 선사한 독일은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납니다. 전반전은 팽팽했습니다. 서로 강력히 압박하며 허점을 찌르려 하는 양팀. 전반 20분 토니 크로스가 잘못 걷어낸 볼이 이과인에게 떨어졌으나 슈팅이 빗나가며 선제골엔 실패합니다. 전반 29분 측면에서 이과인에게 찔러준 볼을 이과인이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옵사이드 판정. 메시가 공격을 풀어가려고 하나 협력 수비에 차단당합니다. 후반전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하는 아르헨티나. 이미 연장 승부를 2번이나 치르고 올라온 아르헨티나는 체력이 소진됩니다. 연장으로 가는 경기. 아르헨티나가 단독 찬스를 2번이나 잡았으나 모두 날려버립니다. 이후 체력이 바닥난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의 압박을 걸지 못했고 후반 교체 투입된 개체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종료. 24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성공하는 독일. 독일의 황금 세대가 성과로서 자신들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락은 조직력의 승리라 칭찬하면서 독일 축구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공시대라는 예견과 달리 이 경기는 독일의 마지막 토너먼트 무대로 남게 됩니다.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2014 월드컵 챔피언 독일. 황금 세대가 건재했기에 2018 월드컵도 우승 후보였습니다. 당시 피파 랭킹 2위로 일본 시드에 속한 독일은 유럽 지역 예선에서 체코,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산마리노와 한조가 되죠. 지역 예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0전 전승, 43득점에 실점은 불과 4점으로 득실차가 플러스 39, 승점 30점을 꽉 채워 본선 진출에 성공하죠. 조별리그 F조에 속한 독일은 스웨덴,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조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이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나머지 세 국가. 멕시코와 스웨덴이 강적이긴 하나 독일의 무난한 토너먼트 진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멕시코. 1990년 이후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져본 적이 없던 독일.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4연속 4득점 이상을 기록했기에 멕시코와의 1차전이 더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전적은 컨페드컵에서 독일이 멕시코에 4대1로 승리한 상황. 그리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엄청난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멕시코가 때리면 독일이 이어서 공격하는 양상. 지난 컨페드컵과 달리 멕시코는 파상공채를 펼치며 독일을 당황시킵니다. 양팀 다 결정적인 찬스가 많았으나 슈팅이 골문을 뚫지 못합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친 다음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독일. 멕시코는 빠른 역습으로 맞대응하죠. 그러던 전반 35분 멕시코의 역습이 전개됩니다. 외지를 제친 로사노가 니어포스트로 슛을 꽂아 넣으며 1대0을 만드는 멕시코. 동점골이 필요한 독일. 크로스의 프리킥이 오초아의 선방에 막힙니다. 전반전은 그렇게 종료되죠. 레프 감독은 캐디라를 빼고 로이스를 투입해 동점골을 노립니다. 히메네스와 마르케스를 투입하며 주저앉아 굳히는 운영에 들어가는 멕시코. 독일이 멕시코를 계속 두들기고 멕시코가 역습을 노리는 전반전 양상이 이어집니다. 공격하다 점점 지쳐가는 독일. 반면 멕시코는 독일의 공격을 번번이 커트해내며 전반전보다 더 많은 역습 찬스를 잡습니다. 공격진의 마무리가 아쉬워 추가골에는 실패. 레프는 후반 79분 플라덴 하르트를 빼고 고메즈까지 투입하며 멕시코를 밀어붙입니다. 좀 더 좋은 장면만 만들어낼 뿐 득점을 하지 못하는 독일. 경기가 잘 안 풀리자 독일 선수들의 격한 플레이가 계속됩니다. 마지막 찬스 노이어까지 올라왔으나 별 소득 없이 멕시코의 1대0 승리로 경기가 끝납니다. 이 패배로 3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패배, 32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선제 실점, 월드컵 북중미 상대로 첫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독일은 우승 후보가 아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도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며 혹평을 남겼죠. 독일의 2차전 상대는 스웨덴. 전반 12분 스웨덴의 역습 찬스, 반칙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노이어가 나와 공을 잡으며 실점 위기를 넘깁니다. 스웨덴의 수비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는 독일. 전반 32분 크로스의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그대로 역습한 스웨덴은 토이보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서 나가죠. 조직력이 흔들리는 독일. 전반 추가 시간 베리이의 헤더가 노이어에 막히며 전반전은 그렇게 종료됩니다. 레프 감독은 드락슬러를 빼고 고메즈를 투입하며 동점골을 노립니다. 그리고 후반 47분 로이스가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넣으며 따라붙는 독일.
기세가 오른 독일, 고메즈가 스웨덴 골문 바로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칩니다. 베르너의 슛도 골문을 벗어나며 답답한 경기를 이어가던 독일. 여기에 보아탱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갑니다. 이후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키퍼들의 슈퍼 세이브로 동점의 균형을 이어가던 양팀. 마지막 찬스, 키커는 토니 크로스. 크로스는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버저비터를 쏘아올리며 독일에게 승점 3점을 안겨줍니다. 역전골 이후 독일 코칭 스태프가 스웨덴 벤치를 향해 도발성 주먹 감자를 날리며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그리고 조별리그 2패로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독일. 독일은 대한민국을 무조건 잡은 이후 스웨덴 멕시코전을 지켜봐야 16강 진출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독일을 잡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는다면 16강 진출의 희망은 남아있는 상황. 경우의 수가 복잡하게 얽힌 F조의 마지막 라운드. 안 그래도 부족한 전력에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낙마하며 암울한 대한민국. 3전 전패로 짐을 쌀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예상대로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독일. 전반 16분 정우영이 창프리킥을 노이어가 놓쳤으나 다시 쳐내며 위기를 넘깁니다. 안정적인 홀딩으로 독일의 공격을 막아내는 조현우. 수비 집중력도 이전 두 경기와 달라진 모습입니다. 훈메스의 슛을 조현우가 막아내며 0대0의 균형이 유지되는 경기. 그렇게 전반전 종료. 후반 시작하자마자 로이스가 키미에 찔러준 볼을 고레츠카에게 크로스로 연결합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헤더를 날리는 고레츠카. 모두가 실점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조현우의 슈퍼 세이브로 위기를 넘기는 대한민국. 말이 필요 없는 환상적인 선방이었습니다. 반대편 경기에서 스웨덴 선제골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독일 선수들은 급해지죠. 스웨덴이 이긴다면 독일이 대한민국에 비길 시 무조건 탈락이었습니다. 고메즈와 밀러를 투입하며 득점을 노리는 독일. 기대하던 득점이 나오지 않자 독일은 라인을 올려 총공세를 펼칩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하여 조밀한 수비질은 형성. 엄청난 수비 집중력으로 독일의 공격을 원천 차단합니다. 훈멜스의 헤더가 골문을 벗어나며 점점 초조해지는 독일. 그리고 추가 시간 6분을 주는 주심. 손흥민의 크로스가 장현수를 스쳐 토니 크로스 다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돌아선 크로스가 공을 지키기 위해 질레에게 패스했으나 질레의 다리 사이로 빠진 공 뒤에는 김영권이 있었습니다. 굴러온 공을 받아 그대로 골문으로 집어넣는 김영권. 부심은 옵사이드를 선언했으나 VAR로 득점 인정. 대한민국이 추가 시간에 선제골을 뽑는 순간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독일, 쥘레와 훈멜스 그리고 노이어까지 중원으로 나와 공격에 가담합니다. 노이어의 공을 주세종이 인터셉트하여 노이어를 따돌리고 손흥민에게 롱스루 패스. 손흥민이 전력 질주하여 공을 받아냈고 비어있는 골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2대0. 그리고 경기는 종료됩니다. 이 패배는 독일 축구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아시아팀을 상대로 패배한 것이며 독일의 첫 조별리그 2패. 그리고 독일 월드컵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로 2018 월드컵을 마무리한 독일은 이후 흔들립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네덜란드에서 0대3 참패를 당한 독일. 이후 세대 교체를 통해 살아나나 했으나 유로 예선에서 네덜란드에 2대4로 또다시 완패합니다. 다행히 유로 2020 본선 진출은 확정했으나 2020년 11월 17일 스페인에게 무려 0대6이라는 충격적인 대패를 당한 독일. 단 1득점도 하지 못하고 6실점하며 패배한 독일. 여기에 2022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조 최약체 북마케도니아에 1대2로 충격패당하며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결국 레프가 2020 유로를 끝으로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나고 한지 플릭이 새 감독으로 선임되죠. 과감한 세대 교체로 변화를 주는 한지 플릭. 이후 지역 예선에서 2대0으로 리텐슈타인의 승리. 아르메니아와 아이슬란드를 대파하고 루마니아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월드컵 본선 9분 응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에 4대0으로 서력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번째 본선 진출팀이 된 독일. 조별리그에서 스페인, 코스타리카,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의 첫 상대는 일본. 지난 대회 패배를 의식했는지 플릭은 일본을 절대 얕보지 않는다고 인터뷰합니다. 일본도 모리아스 감독 체제에서 단단한 팀으로 성장했기에 해볼만 했던 상황. 전반 7분 일본이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했고 마에다가 독일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옵사이드 선언. 이후 독일의 점유율 축구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회를 얻어내는 독일. 그리고 전반 34분 곤다 슈이치가 라움에게 무리하게 태클을 걸어 PK를 내준 일본. 균도안이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앞서가는 독일. 이후에도 빠른 압박과 피지컬로 일본 조직력을 무력화하는 독일.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며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후반전은 모리아스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미토마, 아사노, 미나미노, 토미야스, 도알리츠 등 선수들이 잇따라 투입하며 체력이 떨어진 독일을 공격하는 일본. 리디거의 오만한 수비가 일본 공격진을 더욱 자극합니다.
수비 밸런스를 포기하면서 공격적인 선수를 넣은 일본이 독일을 압박하던 후반 75분 미나미노의 크로스가 노이어의 손에 맞고 나오자 도안리치가 침착하게 마무리 1대1 동점을 만드는 일본. 후반 83분 이타쿠라의 긴 패스를 멋진 터치로 받은 아사노가 각이 없는 공간에서 슈팅, 역전골까지 넣어버리는 일본. 판세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독일은 노이어까지 전방으로 올리며 모든 선수들이 공격했으나 득점에는 실패.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잡아내며 대이변을 만들어냅니다. PK 외에는 전무한 득점, 슈팅을 난사하는 와중에도 결정을 내줄 수 있는 특급 공격수가 없는 독일. 조별리그에서 아시아에 2연속 패배를 당하고 독일의 천적 스페인과 2차전을 맞이합니다. 전반 초반 빠른 템포로 공격을 진행하는 양팀. 그나브리의 찬스, 시몬이 선방하며 수비에 성공하는 스페인. 강한 압박으로 독일을 공략하는 스페인. 전반 32분 페란 토레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며 승부의 균형을 깨지 못합니다. 전반 39분 독일 리디거가 헤더를 성공시켰으나 옵사이드 선언. 그렇게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후반전 페란 토레스를 빼고 모라타를 투입하는 엔리케 감독. 알바의 패스를 받은 모라타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동점골이 필요한 독일은 자네와 필크루크를 교체 투입. 후반 83분 필크루크가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1대1이 되는 경기. 이후 양팀 모두 좋은 기회를 맞이했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골은 넣지 못했고 경기는 종료. 1무 1패로 3차전을 맞이하는 독일이었습니다. 3차전 코스타리카를 무조건 이기고 스페인이 일본을 잡아줘야 16강 진출이 가능한 독일. 일본이 승리할 경우 스페인과 골 득실차에서 밀려 독일은 탈락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전. 독일은 전반에 경기를 주도하며 선제골을 일찍 넣었으나 이후 결정적인 찬스를 번번이 놓칩니다. 노이어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아슬아슬했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코스타리카는 테에다와 바르가스가 연속골을 뽑아내며 1대2. 독일의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려 합니다. 이때 교체 투입된 하베르츠가 2골을 넣으며 다시 3대2로 앞서가는 독일. 그러나 반대편 경기에서 일본이 스페인을 잡아냅니다. 독일은 최소 6골을 더 넣어야 16강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죠. 후반 89분 필크루크가 추가골을 넣어 4대2가 됐으나 그래도 5골이 필요합니다. 추가 시간 10분에 5골을 넣어야 하는 독일. 그러나 점수 변화는 없이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지난 대회에 이어 또다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독일. 이쯤 되면 동아시아 징크스에 걸려버린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볼프스부르크 일본과의 재대결에서 1대4로 무너지는 독일. 한지 플릭은 이 경기 직후 경질됩니다. 후임은 나겔스만. 유로 2024 8강 스페인에게 아쉽게 패하며 대회를 마친 독일은 어느 정도 살아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 월드컵, 독일이 지난 2대의 악몽을 털어내고 비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